안녕하세요. 스킬스의 기술적 분석 일곱 번째 강의 차트 패턴의 이해와 활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패턴의 구분, 분류를 먼저 하고 차트 패턴의 종류 및 특징 한번 알아보고 거래 예시, 결론 순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패턴이란 이 가격이 추세를 따라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일정한 모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를 연구해서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패턴 분석법입니다. 현상 유지 편향 같은 경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복잡한 이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결국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이고 이들은 한번 정해진 것은 잘 바꾸지 않으려는 성향, 이게 현상 유지 편향이죠.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예측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바로 이런 특징들을 잘 나타내는 것이 차트 패턴입니다. 차트 패턴을 구분해보고 각각의 특징과 거래에 적용한 예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패턴의 구분. 차트 패턴은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캔들 패턴과 같은 기술적 분석의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분석 방법 중 하나이다. 근데 항상 이제 패턴의 이론대로 움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파동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형태가 비슷하게 나오면 패턴이다라고 판단하고 거래 활용도 했지만 지금 보면 삼각형, 웨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파동 이론을 보면 2파동이나 4파동이나 B파동 그 정도 복합 파동에서 나오는 하여튼 그런 대략적인 어디서 출현하는 대략적인 위치 정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제 차트 패턴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거래에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분석을 하다가 패턴이 눈에 띄면 활용은 하긴 하는데 패턴을 처음부터 패턴을 찾고자 해서 패턴 위주로 거래를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이런 분류도 있죠. 이게 추세 지속형, 추세 반전형으로 구분해 보기도 합니다. 이게 한번 분류를 해보면 지지선과 저항선에 영향을 받는 패턴, 이게 이제 더블 탑, 더블 바텀, 반전 패턴이죠. 음,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가격이 돌면서 꼭 더블 바텀이나 트리플 바텀을 찍고 가격이 돌아 나가는 모습, 이전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가격이 돌면서 한번 반대 방향으로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한번 나와주고 일정 부분에서 피보 618이나 618 정도에서 38이나 618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약간 횡보를 하면서 딱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죠. 고를 때 이제 바닥 패턴을 확인할 때 더블 탑, 바닥과 천장 패턴을 확인할 때 가격이 반전하기 전에 더블 탑, 더블 바텀, 트리플 탑, 트리플 바텀 이런 게 확인이 되더라. 그리고 추세 중에 나오는 패턴들, 페넌트, 플래그,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이런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웨지는 이제 추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격이 모이면서 다시 추세 방향으로 터지는 이런 형태를 웨지라고 하죠. 1번 파동, 리딩이나 5번 파동에서 웨지형이 나오기도 하고 ABC에서 B파동에서도 웨지가 나옵니다.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에 영향을 받는 패턴, 역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이런 것들도 이제 파동 끝자락에 ABC 나올 때 여기서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 어떻게 보면 트리플 탑과 트리플 바텀, 헤드앤숄더는 이제 형제죠, 형제 패턴. 모양 자체도 유사하고 나오는 형태나 나오는 위치도 유사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많이 활용했던 babypips.com이라는 사이트에서 갖고 온 건데 한번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블탑, 더블바텀 반전 패턴이죠. 자, 가격이 이건 상승 추세 같은 경우인데 더블탑이죠. 보통 기울기가 일정하게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 추세 전환하기 전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는 듯한 만만한 모습, 이걸 제가 표현하면 이제 가격이 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점이 이런 식으로 M자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M자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M자형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때그때 유형이 다른데 어쨌든 넥라인은 확인이 된다. 넥라인이 돌파되고 리테스트 줄 때 우리는 진입 신호로 쓸 수가 있다. 더블 바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끝부분에 추세 반전 전에는 완만하게 이렇게 가격이 도는 모습이 나오죠. 얘 역시 마찬가지로 W가 일정하게 나오는 경우, 아니면 두 번째 저점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이 살짝 올라가는 경우. 제일 확률 높은 거는 이제 두 번째 저점이 더 낮은 경우, 그리고 RSI 같은 경우를 보면 과매도권 들어갔다가 다이버전스가 컨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거래를 찾기가 쉽죠. 일단은. 그리고 볼린저 밴드 뒤에 설명할 볼린저 밴드에서는 음, 밴드선을 이탈했다가 두 번째는 저점은 내려가지만 두 번째 저점은 밴드 안에 위치하는 이런 W형 패턴, 이런 것 모두가 이제 더블 탑, 더블 바텀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볼린저 밴드와 함께 사용하는 유용한 패턴이기도 하다 라고 제가 정리해놨죠. 뭐 M형, W형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형성 과정과 움직임 폭 개선면에서 헤드앤숄더 패턴과 유사함. 헤드앤숄더나 이제 더블탑이나 트리플탑이나 보면 요 넥라인만큼 추세가 이제 패턴이 시작된 부분에서 넥라인까지, 그리고 넥라인에서 헤더까지, 폭시점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타겟을 움직임 폭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이비핍스닷컴에서 간단한 예제로 나온 건데 뭐 이런 모양이더라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넥라인이 뚫리고 나면 더블 탑을 찍고 넥라인이 돌파되고 나면 패턴이 시작된 지점까지는 우리가 거래를 노려볼 수가 있다. 그리고 더블 바텀을 찍고 넥라인을 돌파하면 이 패턴의 시작 지점까지 우리가 거래를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플 탑, 트리플 바텀. 뭐 이건 아까 유사하죠. 추세 반전 패턴이고, 추세가 이렇게 형성되다가 반전되기 전에는 약간 횡보하는 듯한 모습으로 시간을 끌죠. 얘도 마찬가지 고점이 일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고점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은 하락 다이버전스 같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고점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결국은 넥라인을 돌파하고 테스트를 주면서 빠지는 모습,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개념상으로 이렇습니다. 추세 반전, 그러니까 거의 파동의 끝 지점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가격이 돌더라 그러면 여기서 뭐 파동의 비율 아니면 뭐 캔들 신호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거래 신호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또 이런 이론도 있죠. 큰 반전, 더블탑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모은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힘을 두 번 모았기 때문에 힘을 더 모은 만큼 빠지는 경우인데, 트리플탑은 그 개념으로 보면 시간을 더 끌면서 충분히 힘을 더 모았기 때문에 더블탑, 더블바텀, 쌍봉보다는 약간 더 빠지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 지속형 패턴으로 플래그와 페넌트인데, 요거는 제가 외환 차트에서는 종종 보는 모양이 종종 봐집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페넌트 요거는 삼각형이랑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파동 이론 관점에서 보면 이건 ABC죠. ABC인데 이 B가 약간 복잡하게 나오더라. 하지만 채널 형태의 일정한 어, 패턴을 만들더라. 페넌트가 깃발이죠. 깃발형이죠. 네,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돌파했을 때가 우리가 진입 타이밍이고, 이 패턴을 시작하는 이 거리만큼 1대1로 보통은 빠지는 거죠. 1대1 비율을 질 때 여기서부터 재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패턴의 바닥, 돌파되기 직전의 바닥. 보통 그렇게 하면 1대1 구간이 1대1 크기가 많이 나오더라. 이건 제가 거래하면서 자주 보는 패턴이고, 이거는 사실 눈여겨 안 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ABC 패턴이다, ABC 파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베이비핍스닷컴에서 갖고 온 예제입니다. 이런 형태가 있더라. 단
이런 패턴이 확인될 때 우리가 목표가로 잡는 구간은 이 패턴의 시작 지점, 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차트 패턴은 지금 설명할 분량은, 파워포인트 분량은 많지만,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소개하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 삼각형이죠. 삼각형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칭형,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상승형, 하락형, 어센딩, 디센딩. 그리고 보통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서 보면 2파동, 2파동보다는 4파에서 4번 파동에서 보통 나오고 ABC 중에 B파동에서 나오고 복합파동에서 X파동에서도 삼각형이 종종 출현합니다. 이거 역시 ABC죠. ABC 패턴이죠. ABC 파동이죠. 그리고 소파동으로 보면 33333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봤을 때는 이 소파동 체크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모양상으로 봤고 1, 2, 그러니까 A, B, C, D, E 한 6개 정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번호를 이렇게 가는데 이건 파동 카운팅 하기 전이고 파동 카운팅 할 때는 여기가 A죠. 이렇게 A인 거죠. 여기가 0이고 A, B, C, D, E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통 이 패턴을 연결한 이 그림 삼각형에서 3분의 2 지점에서 돌파가 나오더라. 나머지 패턴들도 보통 3분의 2 지점에 돌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기 이 추세선에 딱 물리지 않고 약간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여기도 약간 모자라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추세선을 넘어섰다가 돌파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전 추세선을 넘어서면 이건 삼각형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으로는 이 앞전 파동의 618 크기만큼 패턴들이 수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상에서 자주 나오죠. 자, 요거 역시 이제 베이비픽스.com에서 갖고 온 예제들. 보통은 이런 형태로 나온다. 이거는 양방향 패턴이기 때문에 이전 추세가 하락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고 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근데 추세 방향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죠. 자, 일단 타겟 지점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이 입구의 크기만큼 간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시메트릭 같은 경우는 여기 크기. 근데 실제 차트에서 보면 그 이상 가더라고요. 딱 이런 대로는 안 가고 보통은 여기 돌파되고 나면 이전 추세가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4번 파동이라고 봤을 때 3번 파동이 강력하게 왔고 4번 파동에서 삼각 수렴이 났고 5번 파동으로 갈 때 이 우리는 이제 패턴 관점에서 보면 이 삼각형 입구 크기만큼 가더라라고 하는데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 보면 1번 파동과 1대1 또는 1번에서 3번까지의 618 크기만큼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삼각형 입구보다 좀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제 기억에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패턴 관점에서 보면 삼각형 입구 크기만큼 일단은 거래를 노려봅니다. 자, 웨지 이거 다이고날이죠. 얘도 양방향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양방향보다는 예제를 보면 양방향입니다. 이런 것들도 리딩 다이고 리딩도 아니고 이거는 저도 이런 형태는 잘 찾아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이 나오고 웨지는 이전 추세의 반대 방향으로 모이거든요. 그리고 돌파가 나오고 이런 형태인데 이 예제는 저도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런 경우가 일반적인 거죠. 네. 하락 추세에서 웨지는 추세의 반대 방향으로 모이는 거죠. 가격이 모이다가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되면 돌파가 나온다 이런 개념인데 그리고 돌파가 나오면 패턴 시작 지점 크기만큼 우리는 거래를 노려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저는 양방향보다는 이거는 추세 지속형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도 웨지가 나오면 추세 지속형 관점에서 기준을 두고 차트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세계형은 일단 기존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수렴 반대 방향으로 돌파시 거래. 수렴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추세 방향이죠.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 방향으로 추세선이 같은 방향으로 모이죠. 이렇게 모이다가 A, B, C, D, E 터지고 나면 돌파, 리테스트, 추세 방향으로 이렇게 터지는 게 일반적이죠. 나오는 위치는 1번에서도 아 아까 이런 게 리딩다 이거. 아 이거는 리딩이 아닌데. 리딩이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위로 터져야죠. 하여튼 웨지는 그렇습니다. 웨지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거죠. 음. 아 요거는 엔딩 다이고나 되나? 그죠? 5분 파동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죠. 5분 파동. 그러면 이거는 이것보다 보통은 훨씬 더 내려오죠. 네. 5분 파동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고, 네, 이거는 뭐 일반 비파동이나 조정파동 정도 되겠네요. 아무튼 우리 웨지 같은 경우는 일렉트 파동 이론 하시는 분들은 웨지를 잘 찾아서 거래하는 분들이 꽤 많죠. 그 다음 이제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 대표적인 추세 반전 패턴이긴 한데 얘 역시 100%는 아닙니다. 헤드앤숄더가 형성되는 모양이나 위치나 다 맞게끔 형성되더라도 넥라인에서 다시 추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패턴은 모양이 나왔을 때 분석은 하지만 100% 신뢰하고 거래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지 저항 이런 패턴이 나왔다고 해도 추세가 깨지고 추세 깨지고 리테스트 동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넥라인 자체도 보면 지지 저항선이고 네, 요 지지 저항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그리고 패턴이 보인다 그러면 뭐 참고 삼아 이제 타겟 잡을 때 패턴의 시작 지점까지 넥라인부터 패턴의 시작 지점까지 또는 이제 넥라인부터 헤드의 크기만큼 빠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거래를 하지만 이걸 중점적으로 찾아서 거래를 하지는 않는다. 뭐 대충 이론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목표값은 머리부터 넥라인 이 크기만큼 내려올 거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경우도 뭐 이전에 보면 하락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 가격이 돌면서 뭐 실제로 보면 이 헤드가 이렇게 한 파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뭐 지그재그로 오면서 돌파의 신호, 지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돌파의 신호로 쓸 수 있을 만큼 강한 돌파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각이 흘려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도 어떻게 보면 뭐 약간 후행성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 이전에 이미 저희들은 가격이 추세 전환되는 신호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죠. 마지막 파동 근처 또는 넘어서는 강력한 돌파가 나와야 되고 돌파 이전에 가격이 도는 모습이 바닥 패턴들이 확인돼야 되고 첫 번째 돌파 이후에 피고 618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튀어 올라가 주는 모습. 여기서는 물론 뭐 삼각수렴이든 횡보든 약간 정체되는 모양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돌파가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확인이 되는 움직임. 네, 이런 개념으로 봐도 굳이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를 찾지 않아도 거래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가 뭐 대충 전고전저로 치면 여기 전고전저에 786, 382 네, 이런 식으로 찾아지기도 하고 또 뭐 도당쌤 얘기하는 뭐 뭐야 컵핸들, 컵앤핸들 이렇게 돌파 나오고 나면 382 정도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한 번 더 찍고 가는 모양. 여기가 뭐 382가 됐건 618이 됐건 그렇죠? 뭐 이런 걸로 해서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패턴 위주의 거래는 저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패턴이 뒤늦게 패턴이 확인됐다라고 할 때 목표가 잡을 때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 목표가도 패턴의 시작 아니면 넥라인부터 헤드의 크기라고 하지만 이 패턴의
패턴의 끝 지점도 여기서 보면 지지 저항 같은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의 추가 힌트 정도로 활용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실제 제가 외환 차트에서 찾아낸 예제인데, 이거 예제 찾기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내가 차트를 딱 찾을 때 눈에 보이는 만큼 찾았는데, 조금 뒤에 보면 삼각형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맞기도 합니다. 그냥 요런 모양의 요런 느낌이구나 라고만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전 차트하고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 상에 이 패턴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안 된 차트고 단순히 모양상으로 찾아낸 예제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블탑 유로달러 4시간 차트입니다. 이렇게 그 이후에 더 떨어졌는지, 아마 더 떨어졌을 수도 있고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차트는 예전에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찾아놓은 차트이기 때문에 모양상으로 실제 차트에서는 이 정도가 나오는구나 라고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블 바텀이죠. 달러스 위스 파운데이션 차트. 딱 이론대로 내가 나오는 차트를 찾느라고 찾은 거니까 대부분 맞겠죠. 근데 과연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할 때 이게 얼만큼 진입 타이밍이나 거래 효용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각자 거래 경험을 쌓아가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트리플 바텀이라고 지금 제가 예제를 찾았는데, 이것도 보면 딱 한눈에 봐서 이게 30분 차트네요. 한눈에 봐서 와 이거 뭐 쓰리 바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양상으로는 맞죠. 쓰리 바닥을 찍고 바닥을 일정하게 찍어주고 살짝 넥라인을 뚫고 리테스트를 주는 모양까지 확인이 됐죠. 그러면 충분히 이 입구 크기만큼 우리는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거죠. 추세 반전이고, 그렇죠. 플래그 패턴, 이게 이제 ABC인데 이런 식으로 요 A 파동 크기만큼 패턴이 깨지면 C 파동은 A 파동 크기만큼 1대1 또는 1대236, 1.618까지 또 나오더라. 페넌트 요거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삼각형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시메트릭 트라이앵글이죠. 이런 식으로.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뭐 조정 파동의 복합 파동의 X 파동, 아니면 복합 파동 중에 하나, 아니면 이게 이전에 3번 파동, 4번 파동, 5번 파동, 이런 식으로 4번 파동에서 보통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험상 볼 때는 뭐 이게 A 파동이죠. A, B, C인데 이 A 파동 크기만큼 그 이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도 생각해요. 달러스 위스 네이션 차트. 여기서도 지금 보면 뭐 1대1 구간만큼만 지금 다 찾은 모양인데, 실제 보면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 거죠. 요런 것들이 제가 이제 조금, 여기 4시간 차트긴 한데, 호주 달러 4시간 차트긴 한데 약간 애매한 것.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고 깨져야 되는데, A, B, C, D, E가 나와야 되는데 E가 약간 조금 모자라는 느낌이죠. 실제로 근데 이런 차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낮은 시간대에 가서 소파동 체크를 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못 미치는 경우, 살짝 돌파했다가 빠지는 경우는 흔히 나오는 케이스죠. 웨지 형태. 웨지는 지금 요런 웨지는 ABC 패턴인 것 같아요. ABC 지그재그 패턴인 것 같아요. 피보 비율로 봐서도 한 382 정도로 보이고, 그리고 엔딩 다이고널은 아닌 것 같고, 단순히 조정파동에서 나오는 웨지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도 실제 차트에서 보면 모양이 이렇게 이론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런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가 잡을 때는 헤드의 크기만큼, 헤드에서 넥라인 크기만큼 내려오더라, 또는 이 패턴의 시작 지점까지 내려오더라. 그리고 이제 뒤에 볼린저 밴드에 가서 보면 어, 제가 간혹 가다가 찾아지던데,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약간 탈골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왼쪽 어깨가 약간 높은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볼린저 밴드에서 설명하면, 밴드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왼쪽 어깨는 밴드를
이탈해요. 그리고 헤드는 밴드 안으로 들어와요. 고점은 더 높아졌지만. 그리고 오른쪽 어깨는 밴드 중단선이 이렇게 따라오겠죠. 밴드 중단선에 못 미쳐요. 이탈, 밴드 중단선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거는 자주 찾아지는 않는데 흥미로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볼벤을 공부하기 전에 보통 흔히들 경험 있는 좀 있는 사람들은 경험상 왼쪽 어깨가 약간 탈골될 형태의 헤드앤숄더가 정말 확률이 높더라라고 얘기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후에 볼린저 밴드 공부를 하면서 그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론이. 하여튼 그거는 뭐 지나가는 얘기로 한마디 드렸고, 헤드앤숄더는 실제 차트에서 이런 정도로 확인이 된다. 자, 역 헤드앤숄더 역시 마찬가지죠. 자, 결론입니다. 패턴의 모양과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 이름하고 뭐 모양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이 패턴을 몰라도 중요 레벨, 그러니까 지지 저항과 현재 추세, 그리고 뭐 파동 카운팅, 뭐 이런 것 정도. 그리고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렴이죠, 거의 대부분. 수렴이고 거의 결국은 가격이 움직이는 공간이 끝 지점까지 오면 위든 아래든 가격은 터지게 돼 있다. 심리적으로. 그렇죠? 가격의 공간을 사로잡고 돌파가 나오는 것과 리테스트를 볼 수 있는 눈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제가 이제 적어놨지만 차트 패턴은 대부분 적용되긴 하지만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차트 패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흥행성 정도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패턴이 확인이 됐을 때 목표가 잡을 때는 뭐 물론 좀 근거가 있는 분석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패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